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과연 이제 그 책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고민하다가 이 한 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가 어떻게 책임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그림입니다. 요 건물은 이제 그리스 과거의 그런 그리스 건축물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관 투자가 또는 뭐 자산운용사나 뭐 지금 우리 국민연금처럼 연기금이 되겠죠. 거기서 과거에 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무적 요인만 좀 고려했던 부분인데, 그 지속 가능 투자라 해서 어떤 책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ESG 요인, 즉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적 이슈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재무적인 어떤 경영만 주로 신경을 썼었지만, 투자가들이 이 비재무적 요인을 요구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ESG 경영이라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또 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를 또 고객한테 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된 거죠. 이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ESG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탁자 책임 원칙, 그다음에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그런 규범과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이제 그 한국형 스토어코드라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이 정해졌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그 금융 이니셔티브라고 밑에 나와 있지만 UN PRI라는 어떤 책임 투자 원칙에 서명을 하고, 거기에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행하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을 계속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기업 쪽에서도 UN 이제 컴팩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ESG 경영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 장기적인 어떤 투자 성과나 투자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제 기구가 중심이 돼서 투자가와 기업이 이제 같이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 책임 투자가 이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좀 시간이 없어서 말미에 조금 시간을 좀 스킵하신 것 같은데, 투자자 관점에서 책임 투자 저희는 아까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UN PRI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ESG에 대한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여 투자한다라는 것을 책임 투자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책임 투자 전략과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리서치 기관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지속 가능 어떤 투자 협회에서나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7가지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자자의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서는 크게 ESG 어떤 통합,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이슈에 대해서 투자 안 하는 어떤 스크리닝 전략, 또 테마형으로 어떤 뭐 녹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데 투자하는 테마 전략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는 이렇게 유형별로 투자도 하지만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 해서 관여,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가면서 그 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전략과, 아니면 의결권, 주주로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 대상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SG 투자의 확산 이유는 아까 교수님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고요.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책임 투자에서 아까 오른쪽에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규율,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수탁자 책임 원칙.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12월 달에 한국형 스토어코드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 투자자의 어떤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으로 현재 2000년도
2020년도 말에 총 133개의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이 내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항목에 쭉 보시면 이제 원칙 3이 투자 대상에 대한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주로서의 어떤 관여 활동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원칙 5에는 의결권 행사 및 행사 내역을 공개하고 또 그 자기들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좀 고민되는 건 2016년도에 제정된 한국형 스토시 코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책임 투자하고는 별도의 그런 어떤 주주로서의 권한만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각적 책임 범위를 환경이라든지 또 사회 이런 부분까지 좀 해하는 그런 개정 작업이 좀 필요하죠. 또 투자 대상 자산분도 과거에 이제 주식 위주로 좀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또 은행에서도 뭐 대출 이런 부분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형 스토시 코드를 조금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책임 투자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연구를 나와서 전 해외자산 운영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ESG를 고민하는 과정에 아까 한 축인 스토시 코드도 있지만 순수 이제 책임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책임 투자를 한다고 운영사들이 얘기하지만 어떤 무늬만 ESG 또는 최근 얘기 나오지만 ESG 분식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나라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전체가 다 UN PRI에 가서 설명할 필요는 좀 없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게 전 직장에서 보니까 연간 한 2만 불 정도 저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나름대로 저희가 채권까지 이제 지금 투자 대상을 확대해서 책임 투자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 투자 원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이제 금투협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자산운용사들의 아니면 또 기관 투자가들이 같이 모여있는 이니셔티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행,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뒤쳐져서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원칙들이 좀 잘 수립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기업 쪽에서 투자가들로부터의 어떤 ESG 경영 원칙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 자산운용사가 우리 금융 산하에 지금 돼 있는데, 우리금융그룹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금융의 전체적인 ESG 경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원칙을 발표했고, 각 계열사, 저희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이 부분을 이행하는 이런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ESG 경영 원칙은 기업 측면에서도 하지만 또 저희 같이 투자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이게 결국은 이제 직원들의 어떤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얼마 전에 1월 14일인가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기업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동안 이제 ESG 책임 투자 기반에 있어서 가장 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ESG 정보에 대한 공개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개선 방향으로 나온 부분이 2026년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한 기업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를 확대하고, 또 2030년도까지는 단계별로 자산별로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공시를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산의 어떤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책임 투자는 앞에 그림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어떤 또 국가도 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어떤 목표를 향하여 기업은 또 이 책임 투자에 있어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모색하고 또 우리 투자가들은 이게 좀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도 좀 보시듯이 ESG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단기 투자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윈윈하여 어떤 성과를 제고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새로운 파라다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ESG 투자에 높은 관심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책임 투자 문화가 좀 잘 정착되고 늘 아까 그 지배구조 말씀도 좀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이런 어떤 투자 문화가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좀 부자가 됐고 모든 국민이 그런 행복한 그런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